이번 시간에는 그 기소 중지자에 대해서 소재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피의자 소재가 불명이라 이것을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일반 경찰이 하는 거하고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거하고 그 절차가 약간 좀 다르죠. 일반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합니다. 기소 중지 이렇게 하지 않고 수사 중지 결정, 이렇게.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니까, 그 경찰은 수사를 하는 거니까 수사 중지 결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일 내에 이 수사 중지 결정한 기록을 검찰로 보내서 그 검사는 그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지 검토해 가지고 30일 이내에 그 반환을 하게 되겠죠. 경찰에 다시 반환하고,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그것을 보존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특별사법경찰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는 거고,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검사가 기소 중지 처분을 해서 그 수사 기록이, 그 기소 중지 기록이 검찰 그 기록 창고, 수사 기록 보존 창고에 보존이 되는 거죠. 일반 경찰은 다시 반환받아 가지고 그 경찰에서 보존하는 거고,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일반 경찰에서 이제 만일에 특별사법경찰이 그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지명 수배해서 하고 나서 이제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면은, 그러다 이제 불신검문으로 일반 경찰에서 불신검문에서 이제 체포하게 되죠. 그러면은 지명수배자 권고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명수배일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명통보는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은 이게 체포할 때, 지명수배자 권고할 때 체포영장, 특별사법경찰은 긴급체포의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체포영장으로 수비한 거, 체포영장으로 수비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서 기소중지한 사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하게 됐죠.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도 불신검문 체포한 경찰이 그 고지 확인서를 받겠죠. 고지 확인서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명수배자 권고보고, 이거는 이제 체포한 경찰에서 작성을 하게 되죠. 지명수배자 권고보고, 보통 이제 권고통보, 특별사법경찰한테 할 때는 권고통보라고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서 사용하겠죠. 그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35 서식에 지명수배자 권고보고서 요 서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는 여기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36호 서식 권리고지 확인서, 이 서식을 활용해서 그 체포된 피의자한테 이것을 이제 권리를 고지하고 확인서를 받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이런 체포적부심 내용도 들어가 있죠. 경찰 확인서에는. 특사경 확인서에는 이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특별사법경찰한테 연락을 해주겠죠. 그럼 특별사법경찰이 일반 경찰, 체포한 경찰서로 가가지고 가서 신병을 인수해 오겠죠. 신병을 인수해 온다. 이러면서 신병 인수할 때 체포영장 원본은 특별사법경찰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경찰, 불신검문한 경찰은 체포영장 원본이 없을 테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수배가 되어 있다, 그 내용만 고지하고 구두로 고지하고 체포해 놓은 거니까는 특별사법경찰이 영장 원본을 가지고 가서 제시하고 보여주고 피의자한테, 그리고 사본도 한 부 교부해야 되겠죠. 사본 한 부를 교부한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로, 그 조사실로 그 신병을 인수해 와가지고 그 체포 통지도 하겠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체포 통지는 여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법정 대리인 중에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포 등은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그 대상자에는
요 4명 플러스 가족, 동거인, 그 다음에 고용인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체포 등 통지 절차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는 그 사안이 복잡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청에 보존되어 있는 기존의 기소 중지 기록을 갖다가 제기해서 가져다가 그걸 보고 조사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다 우리가 사건 송치할 때 사건 송치 절차에 보면 의견서에 범죄 사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사건 송치서철, 사건 송치서 기록 목록 의견서를 송치할 때 복사하고서 이렇게 송치하는데 거기 의견서 사본에 보면 범죄 사실이 있으니까 그 의견서 사본을 보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수사자료표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수사자료표 지문 채취. 그리고 나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됩니다. 지명수배 왜 했어? 이 사람이 소재불명이라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지명수배했던 건데 만나서 조사됐으니까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되겠죠. 해제하지 않고 이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또 체포되면은 그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지명 수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지명 통보자에 대해서 불신 검문에서 소재가 파악됐다 그러면은 검문한 경찰이 발견한 경찰이 지명 통보 사실 통보서를 교부를 하고, 당신이 이렇게 어느 수사기관에서 소재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명 통보 해놨으니까는 가서 연락해서 가서 조사 받으세요. 주거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송 신청을 하든지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 통보 이것을 특별사법경찰한테 해주게 되는 거죠. 이제 지명 통보한 기관에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사건 이송소에 지명 통보 사실 통보서 요거 한 부 붙이고 지명 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서 하나 붙이고 이래가지고 지명 통보한 기관에다가 보내줍니다. 우편으로 보내주겠죠. 그러면은 지명 통보한 기관에서는 여기 연락처가 나와 있을 테니까는 출석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사건 이송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 사람이 출석 요구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때 사건 송치서철에 있는 의견서 사본에 범죄 사실을 참고로 조사하게 될 거고 수사자료표도 작성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지명통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지명수배는 체포하려는 거고 지명통보는 어디서 수사기관에서 찾는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거고 체포하진 않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명수배 마찬가지로 또 귀가하다가 다시 또 불신검문 해가지고 지명통보 되었습니다. 다시 또 그렇게 다시 같은 불신검문에서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또 이것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 불신검문한 경찰이 피의자한테 알려주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는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검문한 경찰이 지명 통보한 수사기관에 소재를 발견했다고 통보해 주겠죠. 특별사법경찰한테는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통보 이렇게 보고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서류들을 통보한 서류들을 첨부해 가지고 이제 지명 통보한 기관에다가 보내주죠. 이것을 사건 이송서 해가지고 보내주겠죠. 그러면서 이 송부 내역, 증거품, 이송 사유 이런 것들을 해서 보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관련된 서식을 봤고요. 그러면은 지명 수배든 지명 통보든 해가지고 이제 조사도 마치고 그랬으면은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검찰의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를 하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은. 해서 소재 발견 보고서 서식이 특사경 별지 139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된다.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 기청에서 기소중지된 아랫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재도 할 수가 있겠죠. 의견수 사본 피의자 자백 등에 의해 범죄면 인정돼서 제기 후 기소 의도를 송치하고자 한다. 미리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별도의 수사지 건의 없이 여기 소재 발견 보고서에다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제기한 다음에 다 사건을 정리해서 그때 수사지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사안별로 따라서 편하신 대로 이렇게 어느 게 적절한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송치연월일 해가지고 사건번호, 경찰 사건번호를, 특사경 사건번호를 쓰게 되어 있는데, 검찰 사건번호가 몇 번인지 파악이 되셨으면 미리 여기다 기재해 주는 것도, 그것이 사건 신속 처리, 원활하게 처리 위해서는 미리 기재를 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서 소재 발견 보고서에는 지명수배 같은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권고 보고서,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이거 경찰에서 했던 거고, 영장 사본 한부 교부 확인서, 이것은 가서 특별사법경찰이 신병 인수하러 가가지고 영장 원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사본 한부 교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체포 등 통지서 사무실로 와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자료표 사본, 지명수배 해제 의뢰서 사본, 이런 것들을 소재 발견 보고서에다가 첨부를 한다. 소재 발견 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지명수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서류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명통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받은 사건 이송서,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서, 그 다음에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서, 이거는 경찰, 불신검문한 경찰에서 특사경한테 보내주는 거고, 또 불신검문한 경찰이 지명통보된 사람, 피의자한테 보내준 거 있죠. 교부한 거. 지명통보 통지서. 그것도 여기다 이제 첨부가 되어 있죠. 사본이 여기 첨부가 되어 있죠. 한부가 여기 첨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출석 요구.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사법경찰이 출석 요구해서 피의자 신문하고 수사자료표 사본도 하고, 그 다음에 지명통보 해제 의뢰 사본도 하고, 이러한 서류들이 소재 발견 보고서에 첨부가 되겠죠. 여기 하나 빠져있죠. 사건 이송서,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 보고서. 여기에 지명통보자한테 지명통보된 내용을 통지했다는 통지서, 그것도 여기 한부 붙이셔야 된다. 경찰에서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된 사항들을 피의자 등 소재 발견 처리부라는 장부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검찰 이러한 소재 발견 보고서하고 보고서 서류, 첨부된 서류와 같이 피의자 등 소재 발견 처리부와 같이 가져가서 검찰 제기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출하면 된다. 검찰청에 가면 제기 담당자가 있는데, 기소중지자 제기 담당자. 여기에 보면 피의자 등 소재 발견 처리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여기다 내용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 소재 발견 보고서하고 첨부 서류를 갖다 주는데, 이거 피의자 소재 발견부하고 같이 가져가가지고 여기다가 검찰 제기 담당자가 소재 발견 보고서라는 서류를 받았다는 증빙 자료로, 증거 자료로 여기다가 검찰 제기 담당자 서명을 받든지 날인을 받든지 해가지고 항상 기록 관련된 기록, 수사 기록이라든지 문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갖다 줬는지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검찰청 제기 담당자 서명 아니면 날인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에서 제기하게 되는 거죠. 검찰에서 제기하는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 기록을 두 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기록을 두 권으로 구분해서
2-2권에는 기존에 기소중지에서 검사가 우리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중지 처분해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 거기에다가 검사가 불기소 사건 제기서라는 것을 이 표지 위에다가 이걸 하나 더 붙여가지고 기록 한 권을 2-2권으로 이렇게 만들고, 기존에 있는 기록에다가 이 표지만 하나 붙이는 거예요. 불기소 사건을 제기했다는 그 취지, 제기서. 그리고 소재 발견 보고서, 새로 작성되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제출한, 특사경이 제출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제출한 소재 발견 보고서, 여기에는 그 다른 뭐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지 뭐가 있죠. 같이 요거 그걸 다 이제 포함된 거예요. 거기다가 제기 수사 지휘서를 붙입니다. 제기 수사 지휘서. 이 제기한 사건, 이 사건을 제기해서 그 조사가 된 내용들, 소재 발견 보고서에 어떻게 한다는 그 제기 수사 지휘서, 아니면은 제기 수사 지휘서가 붙든지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에 대한 지휘서가 붙든지 둘 중에 하나 서식이 여기 붙는 거예요. 소재 발견 보고서 위에 붙어가지고 이 기록이 2권으로 해가지고 저기 수사관님한테 내주는 거예요. 수사관님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 불기소 사건 제기서, 기존 기소중지 기록에 검사가 불기소 사건 제기서 이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기존 기소중지 기록에 이걸 붙이는 거예요. 앞에다가 붙이죠. 검찰 사건 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에 별지 4호 서식에 불기소 사건 제기서가 있고요. 서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기한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제기수사 지휘서 아니면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에 대한 지휘서를 하는데, 사건을 제기하고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제기수사 지휘서를 지휘하고, 수사 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미리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에 대한 지휘서를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식을 보면은 이렇게 제기수사 지휘 이런 서식을 붙일 수도 있고,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겠죠. 그게 아니면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에 대한 지휘 해가지고 여기 구속, 불구속, 신병에 대한 지휘할 때, 미리 할 때 이렇게 이제 한다고. 제기수사 지휘서를 붙이든지 아니면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에 대한 지휘서를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관들한테 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기록을 검찰에서 제기된 기록, 기소중지 사건 기록하고 수사관님이 소재 발견해가지고 새로 만든 기록하고, 새로 만든 기록을 2-1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소중지 기록은 아래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아래에다 배치. 그래가지고 위아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권이 위로 오고 2-2권이 아래로 가고, 이 사건을 받아서 범죄사건부에다가 다시 이것을 기재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그러니까 제기된 기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범죄사건부에 기재를 해서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하면 된다. 이렇게. 범죄사건부 여기 있죠. 여기 비고란에다가 몇 년 이전 사건 번호, 기소중지된 사건의 사건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 번호에서 제기했다. 여기 있는 그 사건 번호로 제기했다. 그 취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기수사 지휘서가 있고 소재 발견 보고서 등 그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가 있을 거고. 그럼 이후에 수사관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보강 수사할 거 아니에요. 뭐 수사 지휘가 있었으니까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보강 수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사를 다 했으면 수사 결과 보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사건 처리 절차하고 같죠. 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회보서, 그 다음에 의견서,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의견서, 그 다음에 기록 목록, 그 다음에 범죄 통계원표 작성하고, 기소중지 사건 기소중지 제기 사건은 범죄 통계원표는
피의자 원표하고 권고 원표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발생 원표는 이미 작성됐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피의자 원표도 이미 그 전에 기소중지견으로 송치할 때 작성을 했을 텐데 다시 조사하면서 피의자 원표 내용이 좀 달라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권고 원표는 그 전에 권고를 못해서 작성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새로 작성하고, 피의자 원표는 그 새로 조사하면서 내용이 좀 달라졌으니까 또 새로 작성하고, 발생 이것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는 기존에 작성했으니까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소중지 제기 사건은 피의자 원표, 권고 원표만 작성하시면 된다. 그 범죄 통계 원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란에 그 행정규칙란에서 범죄 통계 개선 이렇게 검색하시면 범죄 통계 개선 그러면 이제 대검 얘기로 범죄 통계 원표 작성 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송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2-1권, 2-2권으로 해서 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지명수배 같은 경우에는 체포했을 경우에는 이 사이에 이제 석방지휘 건의도 하고 석방지휘도 하고 석방지휘 받아가지고 석방했다는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서류들이 날짜 순으로 추가되겠죠. 그 다음에 수사 결과 보고한 다음에 다시 또 수사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은 수사지 건의하고 수사지 받아가지고 이런 것도 날짜 순으로 편철해가지고 이렇게 송치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기록 연결 2-1권하고 2-2권은 기록 연결은 검정색 철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 철끈으로 이렇게 하는데, 검정색 끈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데, 문서 묶는 끈 그걸로 하는데, 2-1권하고 2-2권 두 권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 카페, 특별사법경찰 카페 왼쪽 메뉴에 보면은 08 기록 연결 방법 이 영상 자료가 있는데, 그 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카페, 특별사법경찰 카페 왼쪽 메뉴에 보면은 08 기록 연결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결 방법하는 그 연결하는 방법을 그 영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송치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 기록하고 그 수사기록, 송치하는 수사기록하고 사건 송치부하고 같이 가져가서 여기다가 그 검찰 담당자가 수령했다는 사인을 받아오게 되죠. 여기에서 사건 송치번호하고 여기다 사건 송치부의 일련번호, 이게 사건 송치번호고, 사건 번호하고는 다른 거죠. 사건 번호는 접수순, 사건 송치부의 송치번호는 송치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검찰 담당자가 수령했다는 그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장부에 보면은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132조에 보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필요한 장부나 서류처를 비치할 수 있다, 임의로 비치할 수 있다 그랬고, 사건 송치부라는 서식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준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임의대로 이렇게 그 송치한 내역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소중지자 그 소재 발견했을 경우에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